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 농부입니다. 5월입니다. 5월이 되면은 4월보다 더 많은 작물들을 심으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늦서리와 냉해가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고온성 작물인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으실 수가 있어요. 4월보다 더 많은 작물을 심기 때문에 이때 꼭 심어 주셔야 되는 작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심어 주시고, 그 다음에 3월 4월부터 꾸준히 가을까지 심어서 드시는 작물도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우선은 새롭게 5월에 심어야 되는 작물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키워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작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종이 엄청 많아요. 제가 한번 모아보았는데 제가 구입한 모종과 그리고 제가 직접 육묘한 모종 다양합니다. 그리고 씨앗으로 직파를 하는 그런 작물들도 있으니까 5월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심어주세요. 5월이 지나면은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작물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은 바로 고추입니다. 고추는 4월부터 심으실 수 있지만 이게 고온성 작물이고 늦서리와 그리고 냉해를 생각하셔서 심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고온성 작물을 지금 4월 말이나 5월 늦으면 5월 중순까지는 심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잘 자란 온도가 25도에서 30도니까 밤 온도가 최소 15도 이상 될 때 그때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10도에서는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꼭 이 심는 시기를 생각하셔서 심어주셔야 됩니다. 고추 모종 심는 시기는 마지막 서리가 내린 후 정식해야지 서리 및 냉해 피해가 없고요. 그리고 남부에서는 4월 중순 하순에 심고 중부에서는 4월 하순 5월 초에 심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고추를 심었거든요. 우선은 청고병이 걱정돼서 부지포에다가 다시 심어 보았습니다. 고추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잘 자라줄 것입니다. 우선은 고추를 고르실 때 탄저병 4병개, 그리고 역병, 그리고 칼라병 4병개를 꼭 골라주세요. 시장에서 값싼 그런 고추를 심지 마시고 돈 한 1,200원, 몇백 원 더 주시고 4병개 고추를 심어주시면 탄저병, 칼라병, 역병 이런 거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복합 4병개를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고추는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 그리고 담배나방이 피해를 많이 줍니다. 특히 흡집 해충을 잘 방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4병개 고추라도 주기적으로 방지를 해주셔야지 아주 풍성한 고추를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작물은 호박입니다. 호박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애호박, 맷도로박, 단호박, 땅콩호박, 주키니용 호박 다양한데요. 저는 올해는 요 애호박을 심고요, 그럼 맷도로박을 심고, 그리고 주키니 호박을 심을까 합니다. 만약에 땅이 넓고 이렇게 공간이 꽤 있다면은 이런 넝쿨성 맷도로박이나 애호박 이런 것을 키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비좁은 주말 농장 같은 데서 이제 호박을 키우실 거면은 요런 주키니 호박을 심어 주세요. 요거는 넝쿨성이 아니고 비넝쿨성이고 키가 자라면서 이렇게 호박이 달립니다. 고온성 작물인 요 호박을 한번 심어 보세요. 호박은 4월 초 중순 씨앗을 파종하는데 지금 시기는 씨앗을 파종하기보다는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애호박을 심으시면은 주렁주렁 호박이 달리기 때문에 이것같이 재밌는 작물이 없어요. 따라서 정식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호박을 심어 주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철사를 이용해서 비닐 터널을 해서 심어줬더니 벌써 이렇게 호박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박이 지금 커가려고 해요. 조만간 순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이것도 제가 페트병에 담아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페트병에 호박을 심어 주시면은 온실 효과로 호박을 더 빨리 키우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숨구멍을 몇 개를 뚫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이 호박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늦서리도 걱정 없고요, 호박이 쭉쭉 잘 자라게 됩니다. 자, 요거는 참깨입니다. 참깨는 주로 모종이나 이 씨앗을 직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생육기간은 90일에서 120일 정도로 수확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에 수확을 합니다. 특히 참깨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다 심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배수가 잘 안 된다 하시면은 두둑을 좀 높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깨는 들깨와 달리 잎을 수확해 먹는 작물이 아니다 보니까 텃밭에서는 주로 심지 않는데요. 참기름 용도가 아닌 통참깨, 즉 볶음 참깨를 드실 용도로 이제 참깨를 심으신다면은 참깨를 텃밭에서도 충분히 심어 가꾸실 수가 있습니다. 몇 포기만 이제 심으셔도 통참깨 정도는 충분히 나올 양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참깨는 이런 씨앗을 구입하시려면은
시장에 가셔서 참깨 씨앗 조금만 얻어다가 이 참깨를 한번 심어보세요. 예, 참깨만큼 그렇게 재밌는 작물이 없습니다. 참깨는 예, 중부의 경우 5월 초에 늦서리 및 냉해 가능성이 높아서 5월 초보다는 예, 중순에 이 참깨를 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일찍 참깨를 파종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너무 늦게 심으시면은 그 수확량이 아무래도 추워지니까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딱 예, 그 시기에 맞춰서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5월 중순에서 5월 말, 뭐 늦으면은 6월 초 정도까지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즉 장마 전까지 심어주시면 됩니다. 파종 2주 전에 예, 퇴비 및 복비를 예, 이렇게 넣어주시고 비닐 피복을 하시고 예, 심어주시면 좋고요. 예, 아무래도 풀과 수분 유지를 위해서 예, 비닐 피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깨 직파는 한 구멍에서 요 씨앗을 한 3개에서 5개 정도 예,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흙을 요 참깨 예, 두께만큼 살짝 덮어주시고 예, 발화가 되면은 한 개만 제일 좋은 것만 남기고 예, 솎아주시면 됩니다. 참깨는 무한화로 성장하는 내내 예, 꽃이 핍니다. 따라서 예, 수확 전에 꼭 순지기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수확은 맨 아래 꼬투리가 서너 개 벌어졌을 때 예, 그때 수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고구마입니다. 제가 예, 봄에 고구마를 이제 이 화분에다가 심어서 예, 육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잘라다가 밭에 심어줄 용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보통 모종을 구입하셔서 심는 게 아무래도 제일 편하겠죠. 고구마 심는 시기는 4월 말에서 5월로 늦게는 6월 초 중순까지 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늦서리가 있기 때문에 한 5월에 심어주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5월에 심는 작물 중 하나고 그리고 고온성 작물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기 전 동해를 받지 않도록 품종별 생육기간을 고려해서 심어주시는 게 좋고,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생육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 130일 정도 이상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밤고구마나 꿀고구마를 심으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밤고구마는 100일에서 120일 정도면 수확을 하고요. 꿀고구마는 110일에서 한 130일 정도면 수확을 합니다. 이 고구마에 심는 간격은 25에서 30cm고요. 그리고 고구마를 심을 때 뭐 용성인비, 토양 살충제 필수를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황산가리, 가리질 비료를 넣어주시고 심으시면 되고, 특히 척박한 땅에다가 고구마를 심으셔야지 거름기가 많은 곳에서 고구마를 심어 가꾸시면은 고구마 순이 너무 무성해서 고구마는 정작 달리지 않고 순만 무성해질 수 있어서 그때는 인산가리나 인산칼슘, 칼슘제로 순을 억제해서 키우셔야 되기 때문에 고구마는 거름을 주지 않고 특히 가리질 비료랑 그다음에 토양 살충제 정도만 넣어주시고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에 대표적으로 심어 주실 수 있는 작물이 이 가지입니다. 가지는 재배가 쉽기 때문에 텃밭에서 한두 그루만 심어 주셔도 아주 풍성한 수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 그루에서 정말 많이 수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 한 두어 그루 정도만 한번 텃밭이나 아니면은 주말 농장에 심어 보세요. 요것은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심는 간격은 최소한 50cm 이상을 띄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포기 간격을 너무 좁게 심으시면은 통풍과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햇볕이 잘 들지 않아서 가지가 잘 열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간격을 유지해서 심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얘가 이제 진딧물이랑 각종 나박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만 친환경 약제 방제만 좀 해주시면은 누구나 이제 무농약으로 친환경으로 키워서 드실 수 있는 게 이 가지입니다. 가지도 한번 키워보세요. 고온성 작물로 여름에 아주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5월 초에 심고 설이 내리기 전까지 키워서 드실 수 있는 작물로 가을에 굉장히 맛있는 가지를 늦게까지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5월에 또한 심으실 수 있는 작물이 바로 이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완숙 토마토, 큰 토마토가 있고 이렇게 작은 토마토가 있어요. 요거는 대추방울 토마토고요. 토마토는 재배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다가 적당히 퇴비거름 주시고 복합비료 주시고 그리고 심어만 주시고 지주대만 세워주시면은 아주 잘 자라는 그런 작물이고요. 특히 이 토마토는 이 겨순을 때다가 또 옆에다 심어주시면은 토마토를 또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심으실 때는 이렇게 얕게 심지 마시고 이 줄기를 여기까지 끝까지 이렇게 일자로 심으시던가 아니면 눕혀서 심어주시면은 이 사이사이에서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뿌리를 내서 키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은 토마토를 좀 더 빨리 키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텃밭 작물 중 하나인 이 토마토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참외입니다. 참외 대표적으로 5월에 심는 작물 중 하나고요. 그리고 재밌게 가꿔서 드실 수 있는 작물입니다. 참외는 단호박과 마찬가지로 순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순치기는 한두 번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참외를 이대로 그냥 심지 마시고 꼭 요 순을 끝에 있는 순을 적심하셔서 아들가지 2개 아니면 3개 정도 만드셔서 그것을 유인해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뭐 순치기를 보통은 2번 정도 해주셔야 되는데 요것만 우선은 첫 번째 순치기 순 제거 적심 작업만 한 번만 해주시면은 여기
앞에 순을 제거를 해주시면 여기서 아들가지가 나와요. 또 아들가지에서 또 곁순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참외가 달리게 됩니다. 예, 참외는 이렇게 순치기만 해주시면 나중에 방임으로 키워서 드실 수 있는 작물로, 예, 참외 품종을 요즘엔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심어주시고, 요거는 베타 꿀참외라고 굉장히 당도가 높은, 예, 참외라고 해서 한번 구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참외를 잘 키워볼 건데요. 예, 우선은 순치기를 제가 먼저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요 순치기만 잘 해주시면은, 예, 참외 아주 가꾸기 쉽고요. 그냥 요대로 순치기 하지 않고 키워주시면은 요게 어미순이 너무 순이 강하기 때문에, 예, 자식가지들이 제대로 뻗지 못해요. 따라서 아주 실한 그런 참외들을 얻으실 수 없기 때문에, 예, 앞순을 잘라서 곁순을 내셔서 이 곁순을 2-3개 정도 유도하셔서, 예, 참외를 키우시면은, 예, 참외 아주 재밌게 다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밑거름은 이제 충분히 주시고, 이 참외가 달릴 시기 그리고 순이 뻗을 시기에 추비로 한 2번 정도만 주시면은 아주 쉽게 키우실 수가 있어요. 이번 작물은 수박입니다. 이거는 망고 수박이라고 하는데요. 예, 굉장히 달고 맛이 좋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새롭게 심어 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부터 키우고 있는, 예, 산수박을 또 토종 수박을 키울 것입니다. 그것도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미니 수박입니다. 이것도 작다고 하네요. 수박은 우선은 재배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예, 우선은 수박에 순치기를 한 2번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순치기를 한 차례 해주시고, 예, 우선은 이 수박에서 수박을 1개 달지 2개 달지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순치기를 하지 않고 키워주시면은 얘가 이제 순이 중구난방 되기 때문에 순을 딱 1개나 2개를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을 1개를 유도해 주시면 1개, 2개를 유도해 주시면 수박을 2개를 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엔 딱 2개 정도의 수박을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조금 나왔을 때 그때 제일 윗부분에 순을 적심을 해주셔서 곁순을 2개를 유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곁순이 이렇게 쭉 자라면은 그 곁순에서 한 18마디에서 20마디에서 마지막에 적심을 해주시고, 그 중간에 수박을 달아주시면은 그것만 해주시고 추비만 1-2번 주시면은 수박 재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박만 나중에 수확만 해주시면 돼요. 요 수박만큼 재밌고 재배가 쉬운 게 없어요. 이번 작물은 오이입니다. 예, 오이 또한 재밌게 키워서 드실 수 있는 작물인데요. 오이는, 예, 백다다기 오이, 그 다음에 가시오이, 그 다음에 노각오이, 제주도에서는 물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2-3가지 정도를 키워주시면 재밌게 키우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거는 백다다기 오이인데, 예, 가지마다 주렁주렁, 예, 오이가 달립니다. 이것은 이제 오이망이나 줄을 유인해서 키워주시면은 재밌게 키워서 드실 수 있는 작물 중 하나고요. 요 가시오이 또한 폭풍 성장하고 잘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요 2가지 한번 선택하셔서, 예, 모종 한 2개 정도만 키워주시면은 충분히, 예, 수확해서 드실 수 있는 작물입니다. 특히 이건 녹균병이랑, 예, 흰가루병 그리고 진딧물이 잘 발생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예, 특히 방제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 예, 작물 중 하나인데, 그래도 텃밭이나 주말 농장에서 1-2 그루 정도는, 예, 키워서 재밌게 따서 드실 용도로 하신다면은 적당히 방제해 주시고 키우실 수 있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밑거름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추비를 주셔야지, 예, 다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이는 넝쿨성이라 가지를 유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격가지가 발생하면은 격가지를 하나하나 다 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열매를 달아주면은 이 오이가 잘 크지 않고 나중에 되면은 비실비실해서 병도 잘 걸립니다. 따라서 처음 달리는 한 2-3개 정도의 오이는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꽃이 달리게 되면은 숫꽃은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게 넝쿨이 오이나 이런 백다다기 오이 보시면은 넝쿨손이 있습니다. 넝쿨손도 제거해 주시고 오이 집게를 이용하셔서 유인을 해 주시면은 아주 재밌게 크고 아주 이쁜 오이를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작물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만큼 재배가 쉬운 작물이 없어요. 옥수수는 이렇게 씨앗을 텃밭에다가 직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씨앗을 모종판에다가 우선은 육묘를 하시고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모종을 이렇게 구입하셔서 심어 주시면 아주 재밌게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는 초당 옥수수, 찰옥수수, 그리고 팝콘 옥수수, 다양한 옥수수 품종이 있고요. 옥수수는 일반 옥수수 품종과 최소 400m 이상 거리를 두고 심어 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를 심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보름이나 1달 간격으로 이 옥수수를 심어 주셔야 돼요. 꽃가루가 섞이게 되면은 다른 종류의 옥수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부에서는 4월 중순부터 씨 뿌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7월 중순까지 키워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육묘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면은 본엽이 한 2-3매 정도 될 시에 그때 밭에 아주 심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옥수수는 80일에서 90일 정도면은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고, 그 다음에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밑거름을 주시고 추비를 한 2번 정도 주시는 게 좋아요. 우선은 첫 추비는 옥수수가 한 30cm 정도 자랐을 때 그때 첫 추비를 주시고요. 두 번째 추비는 옥수수가 이제 그 개꼴이라고 하죠. 꽃이 올라올 때 그때 추비를 2번째 주시면은 아주 크고 맛있는 옥수수를 쉽게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수세미입니다. 수세미는 어릴 때 많이 키웠던 작물 중 하나입니다. 수세미는 고온성 작물이고 성숙한 열매에서 수세미를 얻기 위해 한때 재배했던 작물이고, 요즘에는 합성 수세미가 많기 때문에 재배가 많이 줄었지만 요즘에는 텃밭에서 이런 수세미 한두 그루 키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어릴 때는 이게 어린 열매를 수확해서 청이나 그리고 약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파종 2개월에서 어린 열매를 수확하실 수가 있고, 이 성숙한 열매는 한 3, 4개월 키우셔야지 이렇게 크고 좋은 수세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밑거름을 많이 해주셔야지 이렇게 커다란 수세미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특별히 병해충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잘 자라고 노란 꽃이 이쁜 그런 수세미입니다. 요거 하나면은 정말 한 2개월,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쓰고도 남을 그런 수세미예요.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그리고 수세미 대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친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담벼락에 한두 그루만 심어보세요. 이번 작물은 토란입니다. 토란만큼 잘 자라는 작물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은 풀 걱정 없이 토란을 더 빨리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토란은 재래시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 우선은 직파를 하시되, 직파하시기 전에 이렇게 모종판에 미리 키워서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반부터 풀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종을 만들어서 심어 주시면은 이 토란을 한 달 정도 빨리 풀 걱정 없이 키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토란은 우선은 두둑을 하지 마시고요. 맨 땅에다가 토란 구덩이를 만드시고 그 안에 퇴비를 잔뜩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고요.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토란을 이렇게 모종을 만들어 주세요. 이건 한 달 정도 제가 모종을 만든 건데 이렇게 토란 뿌리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심었더니 이게 싹이 나오는데 한 달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풀 뽑는 그런 수고름이 많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주 쉽게 키워 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우선은 바로 밭에 심지 마시고 우선은 모종을 한번 키워서 그다음에 싹이 적당히 나오시면은 그때 이 토란을 밭에다 심어주세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심으시면은 한 달 정도 이상 아니면 보름 정도 걸려서 이제 싹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풀을 뽑아주는 그런 수거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덜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란을 키우실 때 토란이 적당히 자랐을 때 그다음에 추비를 주면서 북을 주시면은 이 토란 가지 사이사이에서 토란이 많이 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토란은 빛이 잘 드는 곳에, 그리고 물이 많은 곳에, 그리고 적당한 밑거름을 주시고 추비를 주시면은 토란만큼 병해충 없이 재배가 쉬운 작물이 없습니다. 이번에 모종을 구입하면서 함께 구입한 바질입니다. 바질은 고온성 작물로 여름에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그리고 물 또한 굉장히 좋아해요. 바질은 이렇게 모종 한 2-3개만 심어 주시면은 텃밭에서 가을까지 키워서 드실 수 있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바질 요거 구입해서 드시려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요 모종 한 2-3개 정도만 키워보세요. 얘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여기를 수확해 주시면은 요 사이사이에서 꾸준하게 겨순이 나오기 때문에 겨순이 점점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키도 크고요. 바질만큼 병해충 걱정 없이 잘 크는 작물이 없어요. 밑거름만 잘 주시고 물만 충분히 주시면은 요것만큼 여름에 키워서 드시기 쉬운 작물이 없습니다. 바질 한번 키워보세요. 모종 한 2-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집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실 수 있고 이 비싼 바질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샐러리입니다. 샐러리 막상 마트에서 사서 드시려면 비싸잖아요. 요즘에 샐러리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키우는 게 바로 이 샐러리입니다. 요 샐러리 씨앗을 이렇게 뿌린 건데, 샐러리 씨앗이 날씨가 딱 맞았는지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선은 요것을 하나씩 떼어다가 심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샐러리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뿌리를 잘 내립니다. 이런 샐러리 뽑아다가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었거든요. 이렇게 흙을 파고 뿌리만 이렇게 묻어 주시고 그다음에 물만 잘 주시면은, 이게 또한 물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5월 달에 심으시면은 이렇게 샐러리 쉽게 키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 샐러리 모종도 팔고요. 씨앗도 저렴합니다. 씨앗을 이렇게 줄뿌림 해주셔서 키우신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솎아서 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옮겨서 심어주시면은 커다란 샐러리를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쌀국수나 아니면은 뭐 김치를 해서 드시는 분도 있고 고기와 함께 쌈을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고수입니다.
고수 많이 드시죠? 예, 텃밭에서 지금부터 키워서 드실 수 있는 작물입니다. 이것도 줄 뿌리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씩 솎아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고수는 요 씨앗 하나에 2개의 씨앗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를 심으시면 2개가 나오는데요. 요 고수 또한 맛이 좋고 부드럽기 때문에 미끄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이 진딧물만 좀 방제를 해주시면 아주 쉽게 재밌게 키워서 드실 수 있는 작물이 바로 이 고수입니다. 고수 한번 키워보세요. 지금부터 가을까지 꾸준하게 키워서 드실 수 있는 작물 중 하나가 이 고수입니다. 이번 작물은 상추입니다. 상추는 주로 이제 4월부터 심으실 수가 있는데요. 상추는 저온성 작물로 이 밤낮이 쌀쌀한 요즘 시기에 잘 자랍니다. 그리고 낮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폭풍 성장하는 작물 중 하나예요. 지금 시기에는 씨앗을 심기보다는 이렇게 모종을 구입해서 심으시면은 한 2주 후면은 조금씩 상추를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에 이제 장마가 오는데, 장마 때 이제 상추가 비싼 이유가 바로 그 강한 비에 의해서 상추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 상추 값이 굉장히 비싸요. 따라서 5월까지 상추를 심어주시면은 한 2~3달 정도는 충분히 상추를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추 종류는 다양해요. 요것 같이 아사기 상추가 있고요. 로메인 상추, 적상추, 청상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상추를 구입해서 한번 재밌게 키워 보시고요. 그리고 페트병이 있으시면은 페트병 큰 것을 이렇게 이용하셔서 상추를 이렇게 꼽아서 한번 키워 보세요. 이렇게 하셔도 재밌게 상추를 키워서 드실 수가 있고, 텃밭이 없으신 분들 베란다에서 앞마당에서 이렇게 페트병을 이렇게 놓고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서 드시면은 아이들이랑 재밌게 상추를 따서 언제든지 재밌게 수확하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번 심어보세요. 재밌게 키워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땅콩은 주로 이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심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육류한 땅콩입니다. 하나씩 심어 주었는데요. 요 땅콩을 밑거름 주시고, 특히 밑거름 주실 때 가리즈비료를 주셔야지 땅콩이 아주 실하게 잘 달립니다. 땅콩은 요 하나를 심어 주시면은 땅콩이 정말 수십 개가 달려요. 그렇게 재밌는 작물이 없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지금은 늦었으니까 모종을 구입해서 한번 심어 보세요. 땅콩은 연작을 싫어하고요. 콩가 작물을 심은 곳에서는 피하셔야 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은 빈 껍질이 생길 수 있으니 가리질 비료를 적당히 주셔야 되고요. 땅콩은 배수가 잘 돼야 되고 모래흙에서 잘 자랍니다. 땅콩을 너무 거름을 많이 주시면은 나중에 잎만 무성하고 땅콩이 달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닐에 피복을 해서 심으실 때 거름은 적당히 해주시고요. 나중에 가리질비로만 좀 충분하게 연면십이나 추비로 주시면은 땅콩을 많이 다수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땅콩 한번 심어보세요. 땅콩 노란 꽃이 피고 굉장히 나중에 수확량이 많은 작물이기 때문에 몇 개만 이렇게 심어주셔도 정말 수확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요거는 가을에 심은 대파입니다. 3월에도 대파를 심으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좀 추위도 있고 늦서리가 있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해요. 하지만 4월부터는 대파가 그냥 대충 심어놔도 아주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대신에 병해충 방제를 충분히 해주시고 토양살충제를 해주셔야 돼요. 토양에는 고자리파리, 군뱅이, 각종 벌레들이 있기 때문에 토양살충제 꼭 해주시고, 잎에도 이 파굴파리, 그다음 총체벌레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열흘 전에 대파를 심었습니다. 대파를 우선은 심을 때는 여기 윗순을 한 3분의 1 정도 자르고 심어 주셔야지 잘 자랍니다. 지금은 날씨가 밤낮으로 선선하고 낮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대파가 자라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따라서 토양살충제 그리고 충분한 밑거름을 주시고, 그리고 이 대파를 심어 주시고요. 대파는 장기 재배 작물입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은 키워 주셔야 돼요. 지금 심은 대파는 아마 가을경에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보름이나 한 달 간격으로 요 비닐 위에다가 추비만 뿌려주시면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얼갈이 배추, 알타리무, 그리고 열무입니다. 특히 얼갈이 배추는 지금 시기에 배추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 4월부터 요거는 한 9월까지 그 씨앗을 직팔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솎아 드시고, 그 다음에 커다란 얼갈이 배추로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달 전에 심어서 가꾸고 있는 건데 정말 폭풍 성장으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 얼갈이 배추는 한 달 정도면 수확이 가능하고요. 열무 그리고 알타리무도 한 달 정도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4월부터 9월까지 씨 뿌림해서 키워서 드실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달 간격으로 너무 많이 심지 마시고 조금씩 심어서 꾸준하게 키워서 드시면은 비싼 배추 사서 드실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제가 일주일 전에 열무를 심었습니다. 우선은 줄 뿌림을 해주었고요. 두둑을 좀 높게 해주었어요.
이렇게만 키워주시면은 중간중간에 한번 뽑아 먹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면은 아주 커다랗고 부드럽고 맛있는 그런 열무를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심어주시고, 그다음에 보름 간격으로 또 옆에다가 또 열무 씨앗을 심어주시면은 9월, 10월까지 이 열무를 꾸준하게 맛있는 김치 담궈서 드실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케일도 심으실 수가 있고요. 저같이 케일이 완전 크죠. 이렇게 쑥갓도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모종이고요. 요 위에 쑥갓을 이렇게 따주면은 요 겨순에서 계속 쑥갓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주 풍성한 쑥갓으로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적치커리예요. 좀 씁쓸하지만 입맛을 돋궈줍니다. 적치커리 옆에 청치커리도 심어주었습니다. 청치커리 또한 씁쓸하지만 적치커리보다는 덜 씁쓸해요. 이것도 입맛을 돋궈주고요. 다른 상추류와 함께 드시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거는 강낭콩입니다. 강낭콩은 다른 작물 주변에 심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넝쿨이 아닌 비넝쿨성 강낭콩을 5월까지 심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서리가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지 않는 5월까지 심어주시면 돼요. 또한 이것은 키가 작게 자라기 때문에 넝쿨을 따로 유인을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키가 한 요 정도밖에 자라지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콩이 이제 꼬투리가 꽃이 피고 달리려고 하는데요. 재배가 쉽고 그다음에 수확이 한 60일에서 70일이면은 빨리 수확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5월 달에 심으시면은 아주 풍성한 수확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콩과 작물입니다. 요거는 루비레드라고 적근대입니다. 근대 많이 드시죠? 요거는 잎을 따서 먹는 쌈채소로 유명한 적근대예요. 요 적근대 하나만 몇 개만 심어 주시면은 요것만큼 맛있는 쌈채소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키워서 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비트를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잎을 따서 먹는 잎 비트고 뿌리는 나중에 즙을 짜서 드실 수 있는 용도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5월달까지 비트를 심을 수가 있으니까 비트는 봄, 여름, 가을에 심어 주실 수가 있고 가을 비트가 아무래도 당도가 높고 맛이 좋습니다.